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심양분행 조시호 부장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유학생 출신 하나중국은행 직원으로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알려드리고요. 이는 저희 금융그룹 입장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유학생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선양 총영사관의 심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일단 저희 금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업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취업에 대해서 준비 사항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은요, 한국투자금융이 71년에 전신이 설립이 되었고요. 91년도에 은행으로서 첫 영업 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합병하면서 2005년도 12월 1일 날 하나금융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9월 1일 날 외환은행과의 정식 합병으로 규모상으로는 한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은행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과 합병하게 됨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25개국 136개 해외 지점이 있고, 특히 외환결제은행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81.8%로 가장 높은 게 저희 금융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는 은행 말고도요. 투자은행, 신용카드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금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고 자료라든지 자료들이 저희 고객들이나 저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금융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국 법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법인은 중국 법인입니다. 본부격인 중국 본부는 국경의 총행이라고 되어 있고 12개 지역본부 그리고 지점 총 25개의 점포가 중국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대중투자를 또 하고 있는데요. 북경에 있는 투자회사, 그리고 상해 리스회사, 또 동북의 길림은행까지도 저희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 출신으로서 이제 하나은행 중국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영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때 제가 심양 5개 대학교 총 유학생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졸업과 동시에 현지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어서 취업 비자가 취득 불가한 걸 사실 몰랐고요. 결국에 귀국 후에 한국계 기업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나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후배님들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한 결과 2016년도 4월에 하나은행 심양분행에 입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차장 직급을 거쳐서 올해 4월에 부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취업 준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지 채용이다 보니까 뭐 다른 말로는 글로벌 채용이라고도 하고요. 중국 법인 소속입니다. 그리고 현지 노동법 그리고 현지 정책에 의거할 거고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정시 모집을 하지 않고 필요시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자료로는 이력서하고 자소서를 보고요. 이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을 통해서 현지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중국어 시험 HSK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면접 시에는 여기 현지 중국인 직원들하고 같이 면접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볼 때는 인성이나 소통 능력을 보는데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현지 문화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중국 직원들과 얼마만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현지 채용의 특징으로는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면접을 다시 뺏어보면 저희 중국법인에서는 인적성 검사 관련된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
면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 그 미래 업무 능력을 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면접을 보러 갈 때 저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마케팅해라라고 적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상대방은 저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지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예상 대화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제 경험으로는 2월 달에 연봉 협상하러 다시 한 번 더 면접을 2번을 봤는데 그때 이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대화 노트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한 권이 지나 다 쓸 정도로 대화가 안 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했던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끌고 갈까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면접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나를 마케팅 해라라는 말이 좀 모호해서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취업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될 거고. 한국이 좋을 건지 중국이 좋을 건지 아니면 제3국이 좋을 건지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택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중국이 만약에 취직이 안 됐다 하면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업종 같은 경우도 금융이라고 딱 정해 놓은 상황이 있고 급여도 제가 원하는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향이 중요하고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가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 분석 및 기획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취준 준비를 하면서 분기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분기 계획은 뭐냐 하면 고민 없이 3개월마다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대신 특이하게 1년이라든지 2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니까 1, 2년 후가 너무 막막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았고요. 대신 3년 계획, 5년 계획을 잡아서 어, 제가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까지 설립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사업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업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을 중복이 돼서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고용률 증가하고 실업자 수 감소 중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은 오미크론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15세 이상입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대신 이거를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요. 특이한 게 있는데 29세 미만으로 잘렸을 경우에 취업률이 4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 체감도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렵다가 80%고 걱정이 안 된다가 10%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많은 인원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학업 연장 혹은 취준생, 해외 유학으로 많은 반 가까이의 대학생들이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 해외 유학이라든지 뭐 갔다 오면 취업이 좋아지느냐?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사회는 30대 취업자 수가 2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는 늘고 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6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OECD 기준으로 42.2%의 수치는요. 평균보다도 낮고 프랑스보다도 낮은 상황이고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지금 86%라는 거죠.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이요. 더군다나 자영업 비중이 일본의 2배 이상, 미국의 4배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 취업이라는 게 목표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은 좋은가? 제가 최소화시켜서 한 장에 다 넣었는데요.
지금 관련 보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귀향한 중국 사람들이 취업 전쟁이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중국도 이태백 시대, 그리고 코로나 취준생 1,000만 명,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국 대졸자. 이게 이제 관련 보도 자료고, 이제 이미 중국도 청년 실업이,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된 지가 이미 18년부터도 국무원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안에 취업 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혜택 지원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중소기업 취업자 학비를 갚아주고 세금을 면제하고 먼저 선발 후 취업 등, 그리고 창업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졸업생이 1년 이상 경영 시 혹은 3명 이상 고용을 하면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많아져서 지금 신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따이에런이라고 이제 취준생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실직이다. 예, B의 지우시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같은 번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만 따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많은데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라이샤오주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양 과목이라든지 계속 수업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번번주로 이제 이어지는 사태가 되고, 해외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일을 못 구한다. 그래서 미역이라는, 하이따이라는 그런 신조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요. 지금 중국 취업자들 특징이 졸업생 800에서 1000만 명 중에 3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졸자들의 80% 이상의 취업이 중국도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적성을 중시하고 취업 전 경력 인턴십을 되게 선호하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유명 사이트라든지 해서 300명 모집에 2만 명이 지원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시에는 또 특징이 자격증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열의를 중요시하다라고 말을 해서 중국도 취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준생들의 상황은 어떻느냐? 자코리아랑 알바몬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지금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유행했던 변호사, 의사는 4위로 떨어졌죠. 이유를 보면요.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혹은 안정적인 직업이어서가 나옵니다. 밑에 거를 보면 스타트업에도 취업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70% 가까이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1위, 2위와 상관없이 스타트업은 또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유가 조금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5위에 보면 평소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이 있어서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있다. 선호 산업 분야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IT 정보 1위가 됐고요. 금융이 2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전방 직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선호 이유가 전망이 높아 보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전공별로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 계열은 다 금융이 1위로 나왔고, 이공 계열은 1위가 IT 업체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50% 과반수 이상이 선호 업종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쏠리는 게 나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 99%가 취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건데,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더라도 불안감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30%인데요. 제가 이 30% 중에 해소 방법을 보니까 1위가 영화나 TV 시청입니다. 그리고 인턴 근무, 토익 스펙을 쌓는 게 2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해소라는 거고, 결국에 취업 불안감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1위가 스펙이 부족하다, 2위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른다가 나옵니다. 30% 가까이 학생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업이라는 거를 취직에서 취업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직자는 직책이나 직급을 뜻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업자는 생업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취직 자체가 나의 신분이었고 직책이었고 직급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월급이 많이 주는데 내 전공과 상관없는 대로 몰린다는 사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차이가 관건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취업난이 문제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될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냐라고 생각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취직이 걱정이 아니라 취직을 포함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전체적인 문제가 돼 버린다는 거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취업 세미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할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이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국은행계 우대 자격증입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요. 그 업무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에 따른 우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을 했느냐. 첫 번째, 현지 채용은요, 면접이 중요합니다. 인적성 검사하는데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이나 계획이 없이 면접을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유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세미나를 가다 보면 취직이 필요 없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버지 사업이라든지. 혹은 취직이 너무 급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대학원이나 뭐 다른 데 유학을 가라 해서 취직이 급하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다시 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면접을 위해서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획안을 아까 전에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파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마케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을 다시 하세요.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들으셨죠? 저는 처음에 이직을 3번을 거쳐서 하면서 제 인생 목표로 50을 잡았습니다. 저희 그 유학생 상담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흔히 말하는 뭐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 50을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온전한 평가가 일어나는 시기가 50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동양에서는 지천명이라고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뭐 로마, 그리스 시대 똑같습니다. 50을 기준으로는 변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 폭이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재벌 2세, 뭐 학벌 좋은 사람들 50이 되면요. 그 사람 개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집안이 좋은데 50이 됐다. 본인이 실력이 없다. 아버지 나이가 70, 80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도움 못 받는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대기업을 취직해서 선후배들이 끌어주는 거 좋습니다. 50대가 되면요. 임원들끼리의 경쟁에 정신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를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고민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왜 취업이 힘든지, 왜 경제가 힘든지를 고민을 하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바뀌십시오.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 부변의 법칙이라고 부는 계속 이동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금강업이 있었다면 또 석유로 재벌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인터넷 재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왜 한국에서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중국 글로벌 채용, 현지 채용으로 왔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어,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그 세계를 모르고 경제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버리기 싫었고 제 무기를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 명함을 들고 가면 저는 모든 기업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자율성을 얻는 대가로 제가 여기에 과감하게 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무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좀 더 사실 이런 게 하나 개요에 따라서 원래는 발표 시간 긴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에 보시면 법사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그런데 나는 화살을 들었는데 탱커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기가 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총을 가진 사람은요, 총을 가지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칼을 가진 사람은 칼을 가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물은 100도가 돼서 끓어야 된다. 1도만 더 노력해라. 아니요, 힘듭니다, 여러분. 1도를 더 놓치려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1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십시오. 기압을 바꾸시면 99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참조해라고 세 가지를 더 만들어 봤는데요. 유학생에게는 솔직히 중국 시장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이유는 급여 문제라든지 비자 문제였던 거죠. 특히 급여 같은 경우는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들을 선호하는 경향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법 취업이 아닌 방법도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요.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나오고 비자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서 취직을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턴 제도를 활용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턴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보면 유학생회가 있고 유학생 담당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기관을 찾아서 자기들도 인턴 제도를 기업과 공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기업에 해달라라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책임과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러분들을 인턴을 쓸 회사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몇 가지들을 사실은 제가 좀 급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 메일을 적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저희한테 여쭤보면 선배로서 진심을 다해서 설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